저기서 노숙자분들의 극단 선택이 자주 발견이 되어가 이 순사들이 수시로 순찰을 하고 생명의 방송까지 계속 틀어놓는 그런 건물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선택을 했으면 저랬을까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모텔촌 되겠습니다. 만장하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때 국내 최대 온천단지였던 울산의 신불산 온천단지. 온천은 이미 숨을 거두었고 거의 라브 호텔촌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자, 한번 같이 가보입시다. 시작부터 폐업하고 버려진 모텔들이 절비하게 보입니다. 여기가 분명히 등억 온천단지라고 이름이 붙여진 온천지구인데 객실마다 주차장을 낀 무인 모텔이 훨씬 많이 보입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 산 너머로는 그 유명한 밀양 얼음골, 가지산, 운문산, 천왕산이 줄줄이 펼쳐집니다. 경남에서 험준한 산맥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이곳 바로 근처에는 석쇠 불개기로 유명한 언양도 바로 옆에 있습니다. 온천단지의 전성기였던 1995년에 이곳 신불산 온천이 처음 생기면서 그 뒤로 관광객들이 많이 찾았습니다. 불경 이 지역에는 인구가 넘쳐났고 해외여행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주말만 되면 운문산, 가지산, 신불산 이쪽으로 나들이 객들이 넘쳐났습니다. 영남의 알프스라 불리는 이곳에는 높은 산들이 절비하거든요. 기본 해발이 1000m씩 되고요. 또 여기는 등산객들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모텔촌으로 변질되기 전에는 신불산은 자연인 되기 참 좋은 산이 올시다. 세상 귀찮고 이 꼴 저 꼴 보기 싫고 내 모습을 숨기고 싶다 그러면 바로 여기 신불산이었습니다. 근데 이 이름이 하필 신불자 같은 단어가 생각이 나서 조금 거시기 한데요. 일단 속세에서 한번 망해주시야 들어가는 자격이 되는 건지 솔직히 신불자로 사느니 산에 여기 들어와서 자연인으로 사는 것이 더 속 편할 것 같습니다. 여기 실제로 나는 자연인이다 에서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IMF 때 완전히 망하시고 이 신불산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는 이도사님이라는 분. 저기 보이시죠? 저 윤택님도 참 어이없어 하는 표정이 보이는데요. 힘들고 외로울 때 늘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나는 자연인이다. 수많은 에피소드 중에서도 이 편이 레전드로 꼽힌다고 합니다. 요새도 저분 계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참 명랑한 도사님 중에 한 분이었거든요. 이곳 등억 온천단지는 수많은 무인텔이 죄다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 보시면 다니는 사람들도 거의 없고 건물 입구도 다 막아놨거든요. 어쩌다 이래 됐습니까? 이 건물은 유독 극단 선택이 많이 발생한 그런 건물이라 순사들도 자주 출몰을 합니다. 저 모텔 안에 대충 숨어 살다가 스스로 세상을 하직했다기보다는 그냥 자연적으로 자연성천한 것 같습니다. 버려진 모텔이나 숙박시설 이런 거를 들어갈 때에는 뭐가 나올지 몰라서 섬뜩하거든요. 90년대부터 이곳은 온천이 개발되면서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등산객과 온천객들로 정말 문전성시를 이뤘다고 하는데요.
그냥 가만히 놔둬도 잘 됐을 온천 관광이 여기는 온천수까지 고갈되면서 쇠락이 가속화됐습니다요. 그러면서 온천은 죽고 모텔만 살아남으면서 지역 최대의 라브 호텔촌이라는 이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되었습니다. 라브 호텔이라 크면 그거는 뭐 오명이 아니고 좋은 말인데 뉴스 기사에는 막 그래 표현을 하더라고요. 자, 여기서 메인 간판이었던 신불산 온천은 코로나를 겪으면서 한 달에만 2천만 원 적자를 내게 되고 그 돈을 메울 마땅한 방법도 없이 결국 폐업했습니다. 이곳은 또 한때 영남 알프스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케이블카 사업이 추진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한때 땅값이 폭등을 하면서 이 호재라며 난리가 났었는데요. 지금까지 10년 넘게 사업 진행은 전혀 안 되고 땅값만 올라가는 바람에 땅 주인들은 공시지가만 올라가고 모텔촌을 다른 방식으로 개발하려고 해도 높은 땅값에 막혀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호재가 악재로 변해버린 것이죠. 이 일대 온천수를 뽑아 올리는 온천공, 즉 온천군영은 6개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모텔이 온천공 2개를 소유하고 있으니 저 많은 건물 중에 온천 영업이 가능한 곳은 불과 4곳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모텔입니다. 그런데 그 모텔도 빈익빈 부익부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한대요. 그나마 찾는 고객들도 신축 모텔을 선호하기 때문에 조금만 노후가 되어도 손님들은 거의 찾지 않습니다. 영업난이 심각한 상태로 버티는 곳과 폐업한 곳,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결국 인구가 한참 증가하던 시절에 통했던 사업들이 세상이 빠르게 변하다가 보니 그 변화에 대처도 안 되고 그 사업에서 빠져나오기도 힘들고 마치 배가 가라앉을 때 한꺼번에 모든 것을 빨아들이듯이 같이 침몰하고 있습니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건물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정말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통 20년 정도 썼던 건물들인데 버리기에는 아깝고 그렇다고 재기는 또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 건물은 2000년에 공사를 시작했지만 2008년에 사용허가를 받았는데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 유치권자가 건물을 점거했고 2009년에 이 소유권이 다른 업자에게 넘어갔는데 단지 전체가 침체에 접어들면서 폐건물이 되었습니다. 이 건물은 영업도 한번 못 해보고 이 상태로 방치된 비운의 건물이 되겠습니다. 결국 가장 속 편한 사람, 막상 이렇게 되고 보니까 아까 보여드린 그 신불산에서 지팡이를 들고 골프를 치던 그 천진난만한 이도사님이 세상에서 제일 속 편한 사람인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우리가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그램을 즐겨보는 이유가 어릴 적 자연에 대한 향수이기도 하고 또 도시에서 평생 달려왔던 그 무거운 짐과 욕망을 잠시 내려놓고 싶은 대리만족의 심리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도 정말 한때 열심히 봤습니다. 본 것 또 보고 본 것 또 보고 맨날 틀어주니까요. 어찌 그리 재방송을 많이 해주든지.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했으면 재방송률 방송 1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큰 사업을 굳이 버리지 마시고 그렇다고 또 자연인처럼 살기에는 또 현실적으로 힘든 일이니까 그 사이 어딘가에 존재하면서 만족하고 행복하게 사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사이가 어딘지는 지금 살고 계신 딱 그 모습대로 그냥 사시면 되세요. 특히 연령대가 높을수록 이 강호발 이런 기나 잘 보면서
그래 살아가면 뭐 나쁜 거 없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